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 지주사인 LG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4세대 총수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 회장이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직에 오른 것을 신호탄으로 그룹 내 사업 재편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콜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콜 옵션 행사에 따라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지분율이 49.9%까지 올라가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두 회사의 공동 경영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권이 부결됐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 또한 부결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5차례의 경영권 표 대결에서 승리한 신동빈 회장의 원톱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해 처분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적인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더불어 경영진 소환 등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1% 상승한 2326.13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9% 상승한 818.22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의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 계속해서 내리면서 0.32% 하락한 46,650원의 장을 마감합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 넘게 오르면서 85,700원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메디톡스는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58% 하락한 76만 7,300원에 CJENM은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면서 98,9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장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인 장이기도 하고요.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번 한 주간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반등하면서 우리 지수에 대해서도 외국인 쪽의 수급이 함께 들어온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양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은 주식투자교과서 정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그래도 일주일의 마무리 장이긴 했습니다. 상승으로 그래도 마감이 됐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고점에서 주식 비중이 많았던 분들은 오늘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보다 시황을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수익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정석 투자는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승할 때만 돈을 벌겠다고 하면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수나 종목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매수하고 언젠가는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한 줄 평을 또 도와주셨는데 잠시 후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정우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강보합권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300선 장중 이탈과 월말 효과로 반등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300선에 대해서는 지지가 된 상황이지만요. 장중 안에서는 장 초반 좀 낙폭이 과대가 되면서 이탈이 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풀어주실까요? 네,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2300선이 이탈됐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2310선입니다. 2300선이라고 하는 것은 100포인트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얘기고 2310선이 이탈된 게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월말 효과. 근데 사실 오늘은 월말 효과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날짜상으로 뭡니까? 매달 돌아오는 월말 효과 당연히 있었고요. 분기 말도 됩니다. 2분기 말이잖아요. 또 전반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월말 효과는 평소보다 좀 버전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이걸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드리고 다시 한번 코스피 전망과 결과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는데요.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저점이 장중 기준으로 장중입니다. 2310선이었습니다. 2310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라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거를 작년 여름으로 넘어가 보면요. 바로 이때도 정확하게 2310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2310선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정확하게 2310선이 찍힌 거예요. 거짓말처럼 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게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오늘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포인트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1차는 당연히 2310선이 되겠죠. 왜? 작년 여름에 그리고 바로 어제 2310선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되는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2310선은 좀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그럼 그 다음 라인은 어딜까요? 2300선입니다. 왜? 100포인트 단위로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300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고점을 비교했을 때 어림잡았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무려 300포인트. 그래서 오늘 플러스 양봉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일단 이거는 끝났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를 1, 2년 한 사람들은 모르겠죠. 뭐 5년에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 되신 분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300포인트 밀리는 조정이 있나요? 없어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50포인트, 길어봐야 폭이 커봐야 150포인트예요. 어쩌다가 악재에 의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한 200포인트까지 허용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3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300포인트가 밀리는 조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지수가 그럼 300포인트 빠지는 과정에서 이게 뭐 무슨 무지막지한 악재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9.11 테러처럼 뭐 그런 식으로 빠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계속 옥신각신했어요. 예,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 29일에 고점이었습니다. 2607선. 그리고 오늘 2300 이탈했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1월 29일이니까 5개월 만에 지금 3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조정이 아니죠.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대세 하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관심은 없지만, 이렇게 듣기는 많이 들어요. 뭐 여기저기서 아직도 무조건 매수 사인 내고, 무조건 홀딩 하라 그러고, 뭐 내년에 3천 간다 그러고, 그딴 소리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요. 무슨 근거로. 궁금해요. 또 하나.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있나요? 매도 사인을 냈던 사람들이 매수 사인을 내는 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평생 매수 사인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영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업하기 위해서. 증권사도 영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주식 전문가들도 자기네들 영업하려고 그런 거예요.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런 경고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측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고로 어떤 분야든 전문가라고 하면, 장인이라고 하면 분석한 다음에 예측해야죠.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죠. 그게 장인 아닙니까? 그게 전문가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하는 건 이거는 프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이 얘기 벌써부터 언제부터 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선 이탈한 거는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0포인트가 밀리는 조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 그렇게 오래 한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9.11 테러 때 2001년도 가을에 그때 한번 급락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조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월말 효과 크게 기대할 거 없어요. 왜? 이번에 1개월에 그 월말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분기, 반기 다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날 대자하락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4월 20일 일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5월 첫 주부터 다시 내려갈 거다. 거짓말처럼 5월 2일부터 내려갔습니다. 5월 1일은 그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 휴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밀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급락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시잖아요. 2,400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2,400 못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여기서 사실은 수요일에 엄청나게 선물 매도 사인 냈어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웬만한 사람 못 낼 겁니다. 소심한 사람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올라가면 매도 사인 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요일에 강력한 매도 사인 냈어요. 엄청나게 물량을 실어버렸어요. 왜? 예측을 통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텍스트로 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이 좀 밀리더라도 앞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전망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6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5일, 27일 이번 주 월수 여러분들이 VOD 찾아보면 다 나와요. 친구가. 한 달 전 것도 아니고요. 바로 직전 방송 내용들입니다. 저는 2400선 회복은 희박하다 그랬어요. 희박하다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2300까지 깨졌으니까. 두 번째, 2370선도 어렵다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6월 29일 결과 오늘인데 2300선이 장중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등 흐름은 비정상적 외국 반등입니다. 90% 이상이에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장은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다. 비정상인 것은 외국과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정상적일 땐 분석이 안 된다. 저도 그땐 분석 안 해요. 대응만 합니다. 근데 정상적일 때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반등 시 제한적 상승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일단은 반등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가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50선 재돌파 여부가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차트로 설명드렸습니다. 보세요. 오늘 2400을 깼다가 2350선 여기에요. 이 라인입니다. 대충 이 정도 되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중 기준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350선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이게 무지막지한 차이가 발생해요. 엄청나요 이게. 2350선이 어쨌든 장중에야 뭐 솔직히 뭐 돌파됐다가 미룰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가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인데 2350선이 여기서 어쨌든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 시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여기를. 네,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 전 이 구간을 뭐라 그랬죠? 정상적 흐름. 이 구간을 뭐라 그랬죠? 비정상적 흐름. 그리고 5월 2일부터 하락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때 5월 초순에 VOD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정상적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박스는 정상, 중간, 비정상, 그 다음에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정상이었어요. 여기서 2350선이 솔직히 말해서 돌파가 되면 다시 또 비정상적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 흐름에서는 돌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50선이 뭐가 중요하냐? 이 시장이 다시 그러니까 다시 비정상적 흐름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되느냐, 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확인해야 되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350 돌파되는데도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 분석해서 월요일에 또 수요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시황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광주 강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어쩌면 이제 영원히 강연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강연회 안 하고 방송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광주 강연회 오셨던 분들은 정말 행운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장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 전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좀 깊이가 다른 그런 시황 분석이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전망과 결과에 대해서는 워낙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나리오와 전망 예측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시장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강보한 마감입니다.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일교차 33포인트가 발생했어요. 33포인트 큰 거죠. 그리고 상승 마감해줬는데 역시 핵심은 뭐냐? 장중에 2300선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오늘 만약에 저점이 2300을 안 깨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305 내지는 뭐 2307이나 뭐 8 이쯤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왔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2300이 어쨌든 일시적이나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조마조마한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반등 마감했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연중 최저가 지지는 성공했다. 이번엔 제가 코스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차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 반등에 성공했지만 어떻게 됐다? 지난 수요일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서 잘 보세요.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00일선 이탈했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엄청나게 폭등해서 가지 않는 한 하락 추세는 이제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연중 최저치 갱신은 안 했다는 거죠. 극적으로. 연중 최저치가 언제였었냐?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1월 2일이었습니다. 네, 1월 2일 이날이었어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극적이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갱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시 한번 이탈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긴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33포인트가 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과 장중 2300선이 이탈된 흐름,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등 마감과 하지만 하락 추세는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 최저가 지지는 성공했다라는 흐름까지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분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시멘트 관련주들이 올라왔네요. 남북 도로 현대화 합의 소식에 강세 흐름 보였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CJ 헬로가 올라왔습니다. M&A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남북도로 현대화 합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들 종목들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삼표 시멘트를 비롯해서 한일시멘트 그리고 현대시멘트, 성신, 양회까지 모두 상승세로 이어갔고 특히나 현대시멘트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세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테마주일 거 아니에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남북과 관련돼 갖고 이루어지는 협의들은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철도고요. 두 번째가 러시아까지 가스관 연결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 도로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전략을 먼저 짜드리면, 보유자는 매도 후 단기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가 하락 시 단기 재매수인데, 추가 하락 시 단기 매수죠. 재매수가 아니라. 근데, 일단 그건 말씀드릴게요. 적정 주가로 봤을 때 현대시멘트가 6,300원짜리예요. 네, 무지막지한 고평가죠. 고점이었을 때는 무려 14배의 고평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고평가를 해야죠. 지금 가격대를 보세요. 6,300원짜리라는 얘기예요. 적정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죠. 근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산 넘어 산이에요. 일단 철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철도가 최근에 나온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합의는 대충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북한 철도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건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북한 지역에서 철도 연결해 놓고 러시아 접경까지.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이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왔죠? 북한 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연결한다고 나왔어요. 두 번째, 20조인지 30조인지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비용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러시아 가스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 같은 경우도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절차가 너무 많이 복잡해요. 첫 번째, 일단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아야 돼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제재를 하는 상태에서는 뭣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산안권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내수 침체에다가 청년 실업 많잖아요. 국민들 달래야 되는 문제도 생겨요. 왜?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도 죽겠는데 왜 저기다 돈 퍼주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통일되기 바라고 북한을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에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난제예요, 난제.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뉴스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 매매하시고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마치 무슨 가치주의냐. 확실하게 됐다는 듯 착각하지 말아달라는 거.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 오름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련된 종목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멘트 관련주 보유자는 매도 후 단기 재매수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추가 하락 시 이 또한 단기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헬로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전부터 M&A 이슈가 좀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자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CJ 헬로는 오늘 3.85% 상승한 1,800원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CJ 헬로는 M&A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이전부터 노출된 재료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장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자, 대표님, CJ 헬로는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도 꾸준하게 좀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멘트 관련주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개념이죠. 자, CJ 헬로의 M&A 기대감은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없죠. 그래서 장이 이렇게 좀 불안한데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수가 안 좋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왜?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시멘트 관련 종목과 좀 비교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CJ 헬로는요, 보유자 홀딩 후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두 가지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농심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가 올라왔습니다. 자, OCI 최근에 긴 추세로 봤을 때도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도 4% 넘게 밀리면서 10만 3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17만 원대에서부터 좀 무너진 이후에 현재 가격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만 원대가 오늘 간신히 좀 지지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던지는 건 좀 억울하고요. 보유자는 홀딩을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그렇다고 매수하느냐? 아닙니다.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만 원대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주식선물 매도하라고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보다 좀 높게 가서 당황했죠. 근데 그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히게 기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어린 잡아서 이게 몇 프로입니까? 무려 7만 원이 빠졌거든요. 어린 잡아도 400% 나왔어요. 이 방송 듣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선물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선물 꼭 하셔야 돼요. 왜? 경험하셨잖아요.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현물은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타를 정말 잘하던가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히게 지수하고 관계없이 가는 걸 찾던가. 근데 이게 어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선물하자니 절차도 복잡하고 특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옵션은 너무 위험하고. 그럼 주식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권사 교육 이수한 다음에 짬짬이 하시면 돼요. 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이 현재 현물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해도 되고요. 10만 원짜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선물은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하락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OCI를 한 계약이든 10계약이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고 치면 이분들이 이게 지금 상당해요. 성과액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 계속 해드리면서 전달해 드리겠다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력 매도 사인 종목들이 어때요? 많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미약품,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주식선물로 여러분들이 투자했다 그러면 큰 수익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제가 주식선물 말씀드리면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OCI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OCI 같은 경우 주식 선물로도 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 함께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농심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농심 일봉상의 캔들이 참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늘은 결국엔 2.69% 빠진 32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 31만 원대까지 터치를 한 상황 속에서 막판에는 그래도 좀 들어 올린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저가를 제가 보니까 최저가가 33만 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네요. 31만 원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정보는 뉴스 때문에 좀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왜?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탄탄한 회사죠. 농심을 못 믿으면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음식료에서는 사실 정말 무지막지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농심이 원래 그 범롯데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얘기 또 너무 길어지면 종목상도 못하는데, 원래 농심이 아니었어요. 롯데공업이었어요. 롯데공업이었는데,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에요. 근데 라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심이 된 거고, 롯데 같은 경우는 그 막강한 어떤 그 유통망이라든가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가 어떻습니까? 라면을 만드나요? 안 만드나요? 안 만들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농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좋은 기업이냐면 사실상 롯데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농심은 매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농심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용보다는 쭉 지켜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장이 한번 제대로 폭락했을 때 그때는 뭐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저점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농심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탄탄한 내수주인 만큼 시장의 지수가 폭락했을 때에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대표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712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전자를 매수가 95,500원의 비중은 4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LG전자 종가 흐름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의 LG전자는 2.60% 상승한 83,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LG전자를 9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LG전자 추세로도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이미 제가 연초에도 얘기했어요. 11만 원일 때, 이때 매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8만 원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응용을 한 사람들은 더 좋았겠죠. 예를 들어서 현물만 한 사람들은 그거죠. 보유자는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했겠죠. 왜? 11만 원대에서 제가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파생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선물 매도했죠. 왜 자꾸 제가 주식선물 얘기하냐면 하락장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비중만 잘 지키면 되고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뭐라 그랬어요? 11만 원대 던지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활용했으면 지금 어때요? 엄청난 수익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현물만 한 사람들은 손실 날 어떤 위험을 제가 이제 회피시켜 준 거고요. 파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수익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정석 투자는 상승과 하락을 다 활용하는 게 이게 정석이라고요. 상승할 때만 수익 나는 건 정석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밀릴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 시작해서 평생 동안 지수가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맨날 매수만 주장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요. 시청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반복적으로 내면 좀 항의도 받아요. 왜 이렇게 내 종목을 나쁘게 말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이게 안 갈 것 같으니까 난 매도하라 그런 거다. 내가 그 말 함으로써 당신도 매도할 기회 준 거고 또 매수할 사람을 막아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전 그게 진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끝났다고 보니까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와봤자 제가 볼 땐 별거 없어요. 더 크게 빠질 게 확실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은 관심을 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4,500원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데 앞으로 좀 반등의 기회는 일단 조금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LG전자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받아보죠. 끝자리 37372 보내신 문자입니다. 부강약품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29,000원에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부강약품은요. 1.88% 빠진 23,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부강약품도 전일장과 오늘장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적정주가 7,100원짜리예요. 지금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이분은 지금 ABC를 몰라요. 제가 볼 땐 초보자예요. 초보자. 지금 이분은 매매 중지하고 교육훈련부터 받고 해야 돼요. 뭐 저한테 받든 다른 사람한테 받든 그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그냥 추격했다가.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거예요. 본전이 아쉬우니까. 억울하니까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대책으로 하면 안 돼. 시황도 안 보고 무조건 손절도 안 하고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보자들은 장 좋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주식이 쉬운 것 같고, 쉽게 잘 나는 것 같고, 장이 한 번만 빠지잖아요. 그럼 다 털려요. 그대로 싹 반납합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올해 여름 되면요,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는 분들은 우연히 수익 나도 그게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준비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처음에 약간 재미 봤다가, 장이 조금만 빠지면 그대로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전환돼요. 그리고 나서 본전이 아쉬우니까 막 돈을 투입해요. 몇 년 동안 돈 막 투입했다가 그 몇 년 사이에 확 날려버려요. 그리고 평생 못 찾아요. 대다수예요.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돈 생기면 투자하고 안 생기면 또 빠져나오고 기웃거리는 거죠. 언저리에서. 본격적인 투자도 못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주식 전문가들이 또 망치는 것도 있어요. 왜? 맨날 매수하라 그러고 맨날 홀딩하라 그러고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라 그러고 그걸 좋은 일이라고 하냐고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전문가들이 추천한 다음에 자기가 손절한 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근거 안 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비열한 짓이에요. 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개인들 불쌍하잖아요. 개인들이 프랑크톤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털리는 게 개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손실 덜 보게 해줘야죠. 저는 1999년에 주식 전문가 시대가 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주식 전문가들이 정말 잘하면 국부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왜? 어차피 시장의 메커니즘은 외국인이 절대 강자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기관이 있고 개인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 털리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전혀 그런 역할을 못했죠. 그리고 지금 주식 전문가라면 어때요? 사람들이 신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한테 전문가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정 대표님이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도 주식 전문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혼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 가르친 것도 굉장히 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실패한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항상 비중 100%에 가깝다. 종목이 하나든 10개든. 네 번째,
1년 내내 돈 벌다고 덤빈다. 그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집중하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교육도 받고 제대로 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강약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워낙 매수하신 시청자분의 이런 과정과 앞으로도 매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라라는 말씀으로 다양한 조언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끝자리 491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가 1,600원의 비중은 2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두산 인프라코어는 강보한 마감이고요. 9,6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만원대가 깨졌는데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0,000원이에요. 자, 대표님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평가돼 있고 얼마든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전략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에 손절 매도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끝자리 321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KT 서브마린을 매수가 4,673원에 비중은 34%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하셨습니다. 자, KT 서브마린은요, 오늘은 2.02% 빠진 4,60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과 오늘장까지 비교해서는 정말 꽤 큰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자,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결과를 떠나서 매수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매도 하시고 다시 재매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만약에 월요일에 또 빠지면 한번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 매수 시기가 아주 적절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44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3,180원의 비중은 50%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리기술 투자는 2.14% 상승한 2,8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3,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긴 추세로 봤을 때 좀 빠지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이거는 한 번은 반등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죠. 한 번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꼭 이 종목 아니라도 비트코인 관련주가 한 번은 반등을 하는데 이런 종목 매매할 때는 무조건 홀딩도 안 좋고 관망도 안 좋고 어떻게 하느냐. 주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평가액이 나오면 던지고 안 나오면은 그냥 종가 정리하고 이렇게 한 몇 번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차트는 안 보여드리겠고 일단 이분은 이렇게 대응하시고 없는 분들은 계속 관찰해 봐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11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익 악기를 매수가 4,600원에 비중 50% 매도가 궁금합니다.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삼익 악기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2,3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4,6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좀 반토막이 나신 종가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이 리스크 관리 좀 해볼까요? 일단 본인의 의지대로 중장기 보유를 지속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못 던집니다. 왜? 너무 억울해서 못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기에는 뭐 시점이 뭐 늦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늦은 거죠. 이게
이게 미련 때문에 못 던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뭐 보유하시면은 언젠가는 본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5%였어요. 현재도 거의 마이너스 50%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2015년 그때 중반이에요. 그러면 벌써 3년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정말 억울해서 못 던질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비유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가, 빨리 깨지는 게 좋은데, 한 10년 살면 억울해서 못 헤어지잖아요. 여태까지 산 게 있어갖고. 딱 그런 심리예요. 왜? 본전 심리죠. 던질 건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버텼는데, 이제 와서 던지느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덮어지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전은 언젠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해드릴게요. 언젠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지금 계속 홀딩 하셨다가 다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하미가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손실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보유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말씀해주신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890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국재질의 매수가 23,550원에 비중 20%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오늘장 한국재질은 2.14% 상승한 23,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한국재질은 오늘장 좀 소폭 이제 수익으로 좀 돌아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선절 마이너스 10% 또는 수익일 때는 중기 보유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지수 빠져도 제가 볼 때는 갈라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상당히 신뢰하는 주식입니다. 한국재질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 나면 그냥 한번 중기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재질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수익을 좀 중기 보유하면서 일단 수익에 대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 상담을 모두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5분을 추첨하는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분이 뽑히셨을까요? 오늘의 당첨자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1318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8489님, 세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952님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8206님, 그리고 마지막 시청자분은 8245님, 이 5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대표님, 이제 매주 5분이 이렇게 이런 좋은 혜택을 가져가시는데요. 이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큰 성공을 원하시면 정석 투자를 하세요. 사회적으로도 한번 잘 보세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정도를 걷지 않으면 작게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도를 걷는 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정석 투자는 결국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사는 거나 정석 투자하는 거나 비슷해요.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사회적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게 뭐 어떤 권력이든 돈이든 정도를 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정말로 크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정석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기회에 잘 드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 추첨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저녁 이렇게 5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접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과 시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정은 대표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